자, 우리 그 문제풀이 노트에다가 10단원 경우의 수라고 단원 이름부터 적어주고, 이제 경우의 수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생기는데, 오늘 선생님하고 수업을 듣고 나면은 우리 학생들은 다 쉽게끔 느껴지게끔 해줄 테니까,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냥 생각만 좀 조금만 하고 있으면 돼. 선생님이 생각하라는 대로. 자, 그럼 일단은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 지금 체크 표시 해놨잖아. 체크 표시 해놓은 것들이 하나하나의 용어들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만 선생님 적으라는 대로 적으세요. 여기까지만 적으세요. 시행 땡땡 사건 땡땡 하고 적어줘. 자, 이때 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너네 우리 원래 알던 너희가 알고 있는 시행이란 단어가 뭐야? 뭔가를 하는 거지. 그렇지.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가장 쉽게 설명을 해줄게. 선생님, 그러면 이게 어떤 행위를 이제 여기 수학에서 합니까? 라고 물으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땡땡땡 이런 식으로. 어떤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한 거잖아. 그죠? 또는 동전 3개를 던진다.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시행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것도 있을까? 9명 학생 중에서 2명을 뽑는다. 땡땡땡. 9명 학생을 선생님이 1번부터 9번 학생이라고 하면, 얘들아 2명 뽑아봐봐. 몇 번 뽑을래? 13 뽑을 수도 있고, 또 뭐 25 뽑을 수도 있고 15 뽑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2명을 뽑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시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그죠? 다 적었어? 자,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 적어. 이제 그 다음 사건, 동일한 조건이라고 적으세요. 동일한 조건에서 의 시행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 줄게. 주사위 한 번 던져. 짝수가 나온다. 나온 땡땡땡이라고 할게요. 주사위 한 번 던져서 짝수가 나온. 주사위 던지는 걸 선생님이 뭐 한다라고 했어. 뭔가 행위를 했잖아. 주사위 던졌어. 그걸 뭐 한다고 얘기한다고? 시행이라고 얘기한다고. 주사위 던지는 시행을 했다고. 그럼 주사위, 얘들아 너네 주사위 던져봤지? 던지면 몇부터 몇까지 나와? 1부터 6까지 나오지.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하필 뭐가 나왔다라고 해놨어? 짝수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걸 하나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1부터 6까지 중에 나올 수 있지만 그 결과 중에서 짝수가 나왔다라고 쌤이 딱 얘기를 하는, 이런 걸 하나의 사건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효원아, 주사위에 짝수가 몇 개 있어? 3개. 2, 4, 6 3개 있잖아. 그치? 그 방금 3개라고 얘기한 거 있죠? 그걸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해.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는 그건 뭐냐면 사건의 가지수.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개수야. 개수. 여기 경우의 수라고 써있지. 수. 얘들아, 수라는 게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개수. 적으시고.
자, 쌤 해석을 다시 해줄게. 주사위 한 번 던져. 여기까지 뭐 했다라고 한다고 얘들아? 어떤 시행을 한 거야. 행위를 했잖아. 그러면 주사위 한 번 던져가지고 짝수가 나왔다. 이렇게 선생님이 그 결과 중에서 짝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시행의 결과 중에서 짝수가 나왔다라고 얘기해주는 이런 걸 사건이라고 하고, 그럼 이거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주사위 한 번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가지수 몇 가지로 나올 수 있어? 2나 4나 6이잖아. 몇 가지야 방금? 세 가지다라고 하는 그 3이 경우의 수인 거야 이 사건에. 여기까지 이해되니? 적으시고. 그리고 선생님 여기 있다 얘들아, 짝수가 나왔다 말고 또 다른 사건을 다시 한번 제시해 줄게. 이번엔 3의 배수가 나왔다. 그럼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지. 사건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라고 얘들아? 어떤 시행을 했을 때의 결과야 결과. 근데 선생님이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다른 거라는 거, 요거를 사건 얘들아 이제부터 이름을 A, B라고 붙여줍니다. 사건 A, B. 그럼 사건 B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두 가지지. 1부터 6 중에 3의 배수는 두 개밖에 없잖아. 3하고 6하고. 그래서 두 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뭐 하는지 알겠어 지금? 그럼 또 그냥 너희가 아무거나 얘기해봐. 주사위 한 번 던져서 짝수가 나왔다 쌤이 사건 A라고 했어. 3의 배수가 나왔다 사건 B라고 했어. 또 다른 사건 아무거나 그냥 만들어봐. 뭐라 할 수 있겠어? 아무거나 막 지어내. 5의 그치 뭐 5의 배수나 2보다 큰 수 다 너희가 그냥 마음대로 만들면 돼. 알겠지? 뭐 예를 들어 또 하나 6의 약수가 나왔다. 얘들아 6의 약수가 몇이야? 1, 2, 3, 6이지. 그럼 이거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선생님 이름을 이번엔 얘를 사건 C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되겠지. A, B, C 순으로. 자,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지요? 자, 다시 한번. 얘들아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시행이라고 하고 어떤 행위를 했잖아.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는 1부터 몇이야? 6 중에 하나 나오지. 근데 거기에 이제 너희가 뭐 짝수가 나왔다. 그럼 그게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야. 3의 배수가 나왔다. 그건 또 다른 사건이 되는 거고. 이해됐니? 그럼 효원이 그냥 아무거나 또 얘기해봐. 뭐가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을까? 3의 약수가 나왔대요. 이것도 얘들아 또 다른 사건 D다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면 되는 거. 그럼 이건 경우의 수 몇 개야 얘들아? 두 개겠지. 적으시고. 사건이라는 게 뭔지 알겠어?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이제 우리 중요해지겠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뭔가 법칙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어려울 것 같지만 이거 전혀 안 어려워. 합의 법칙은 얘들아 그냥 뭐냐면 더하라는 거고, 고배 법칙은 곱하라는 거 말 그대로. 그냥. 자 합의 법칙은 언제 쓰냐? 사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을 쓴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얘들아 또는이에요. 또는에 박스 별표 치시고, 자 또는은 우리 한국말로 얘들아 거나라고도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나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이랑 거나랑 똑같은 얘기 알겠지? 다 적으시고. 자 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다가 사건 A의 경우의 수에다가 플러스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더해 주시면 돼요. 합의 법칙이라며? 더하면 된다. 그 다음 CF. 중복되는 게 있으면 더한 값에서 빼주기. 자, 여기까지 다 적었어? 자, 합의 법칙 선생님이 이제부터 문제 풀 건데, 언제 합의 법칙, 그러니까 언제 합친다는 거야? 사건 A, 사건 B 또는으로 연결될 때 합친다 생각하면 돼. 또는. 아니면 또는 대신 얘들아 사건 A가 일어나거나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그럼 이 경우의 수를 더하면 돼. 근데 얘들아 중복되는 게 있으면 한번 뭐 해주라고? 빼야 돼요. 됐죠? 자 이제 간다.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자 선생님 보라고 하면 여기 봐야 돼. 집중해야 돼. 주사위 한 번 던졌다. 자 한 번 던졌다. 여기까지 선생님 뭐 했다라고 표현한다 했어? 시행. 그럼 결과가 나오지. 1부터 몇 가지 중에 나와? 6에서 나왔겠지. 근데 2의 배수가 나왔다.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 경우의 수는 유나 몇 가지야? 1부터 6에 2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 세면 되는 거야. 그지? 2, 4, 6, 3개예요. 3가지야 답이. 자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효원이 몇 개야? 이거 2개지? 3하고 6. 근데 여기 잘 봐. 이때 선생님이 방금 봐. 이렇게 뭐 2의 배수가 나왔다. 2의 배수가 나오는 이런 걸 선생님 뭐라고 한다고 했어? 아까 위에서 애들 배웠잖아. 시행하고 뭐 배웠어 지금 이름. 용어 사건에 대해 배웠잖아. 사건이라고 한다 했죠 선생님이. 2의 배수가 나왔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하나의 사건인가? 그럼 이건 사건 A라고 쌤이 이름을 붙여주면은 얘는 사건 B라고 하면 되겠지. 다른 사건이잖아. 이해돼? 자,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방금? 3가지고 사건 B의 경우의 수 2가지지. 이제 3번 보세요. 2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할 거야. 2 또는 5의 배수. 자 여기 효원이 선생님 2 또는 5의 배수라고 할 때 봐. 2의 배수가 나왔다가 아까 선생님 사건 뭐라고 했었어? A. 자 이거 할게 이거. 그리고 5의 배수가 나왔다라는 건 지금 우리 애들 사건 아직 이름을 안 붙였지. 이건 3의 배수일 때 쌤 B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쌤이 사건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사건 C의 경우의 수는 몇 개야 효원아? 5의 배수가 나온 경우의 수는 1개지. 1부터 6에 5의 배수 5밖에 없잖아. 그 다음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몇 개야 얘들아? 3가지지. 그럼 이거 답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죠. 3 더하기 1로 계산할까? 3 곱하기 1로 계산할까?
3 더하기 1 하라는 거예요. 곱하는 게 아니라. 왜? 유나 왜 더했겠어? 그렇지. 또는으로 연결되면은 더하라는 거야. 근데 이걸 선생님 말 이렇게 바꿔도 되지 얘들아. 그냥 우리 한국말을 2의 배수 거나 2의 배수 거나 5의 배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그게 거나라는 말이 또는이란 말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돼요? 2의 배수 거나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라고 해도 2의 배수 몇 개라고 지우야? 5의 배수. 근데 그걸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왜 더한다고? 또는으로 연결 지을 때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라는 거야 얘들아. 이게 무슨 법칙을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 법칙을 쓴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니 지금? 자 다시 얘도 봐. 2 또는 3의 배수가 나왔다. 자 승아 2의 배수가 나왔다라는 걸 쌤이 아까 사건 이름 뭐라고 붙였어? A라 했고 3의 배수는? 그럼 사건 A의 경우의 수 몇 개야? 2의 배수 나오는 거. 주사위 한 번 던져서 2의 배수가 3가지잖아요. 그죠? 3의 배수 몇 가지야? 2가지지. 효원이 이거 3하고 2를 쌤이 여기서 더할까 곱할까? 더하는 거야. 왜 더했다? 왜 더했을 것 같아? 여기 쌤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또는으로 연결지으면 더한다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 그럼 이게 최영이 답이 얘가 그래서 5가 될까 안 될까? 5가 돼야 안 돼? 여기 다 생각을 하세요. 이거 답이 5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안 될까? 6이라는 숫자가 그렇지 2번 세져버린 거야. 2의 배수에서 2, 4, 6에서 6 한 번 세고 3의 배수에서 3, 6에서 6 한 번 또 세지. 그럼 2의 배수거나 3의 배수인 거. 그럼 채영이 주사위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다 얘기해봐. 2, 4, 6 그 다음 3, 6인데 이렇게 해서 1개, 2개, 3개, 4개, 5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 아니지. 6을 2번 세잖아 그렇게 되면 얘들아. 그러니까 중복된 건 한 번 뭐 해주라고 선생님 빼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얘기야 아까. 얘도 합의 법칙을 썼는데 중복됐으니까 뺀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돼? 이거 됐어? 적어주세요. 자 여기 다시 볼게요. 얘들아 이런 거야. 지금 한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주사위를 한번 던졌다 까지를 우리는 어떤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주사위 한 번 던지면 몇부터 몇 나와? 1부터 6까지 나오지. 그 중에 너네가 뭐 짝수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면 짝수가 나왔다 그런 걸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그 1부터 6 중에서의 어떤 결과들을 쌤이 모아서 얘기하는 거잖아. 결과. 그리고 내가 이번에 3의 배수가 나왔다. 그럼 얘도 또 다른 이제 사건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이름을 우리가 붙여서 이렇게 사건 A, B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근데 쌤이 여기다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일단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효원이 몇 개야? 사건 A가 쌤 뭐라고 해놨니? 그럼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오는 게 몇 가지냐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오래 생각을 하죠? 그죠? 이거 생각해봐, 그지? 그럼 사건 B의 경우에 지금 몇 가지? 2개겠지. 안 어려워, 하나도, 그지? 그럼 여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 또는으로 연결되었어. 그럼 선생님 방금 구한 이게 3가지, 이게 2가지지. 그 2개를 뭐 해야 된다고? 더해서 5개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중복이 되어 있으면 그 중복된 건 뭐 해야 된다 했어? 빼줘야 돼. 중복됐니 안 됐니를 생각해봐. 짝수에는 2, 4, 6을 생각을 하면 되잖아. 2, 4, 6. 이 세 가지 2, 4, 6이지. 얘는 3, 6이지. 그럼 이걸 이렇게 두 개 더해서 이거를 5개라고 해버리면 6을 몇 번 세버리는 거야? 2번 센 거니까 여기서 한 번 빼서 답이 몇 개다? 4가지다. 이렇게 답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자 이젠 고배 법칙 봅시다. 자 고배 법칙은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야. 그럼 이때는 사건 A의 경우의 수에 곱합니다. 여기서는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고배 법칙은 합의 법칙과 다르게 합의 법칙은 선생님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이 또는으로 연결지으면 더하라고 얘기했었어. 그지? 그러면 고배 법칙 언제 쓴다고 했어?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경우의 수예요. 근데 좀 애매하단 말이야.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그래서 선생님 고배 법칙은 다시 얘기할게 얘들아. 고배 법칙은 언제 쓰냐라고 하면은 이걸 외워. 언제 쓰냐? 고배 법칙은 순서상 이걸 쌤 세트라고 할게. 세트가 만들어질 때 곱한다라고 적으세요. 다 같이 여기 보세요. 고배 법칙 언제 쓴다고? 뭐가 만들어지면? 순서상 세트. 순서상이 만들어지면 곱하는 거야. 근데 순서상이라는 게 뭐냐면 A에 뭐 1, 2, 3, 4, 5가 딸려 있고 B에도 1, 2, 3, 4, 5가 딸려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해줄 거야. 이런 식이 순서상이에요. 또는 A 뒤에 뭐 B, C, D, E, B 뒤에 C, D, E 뭐 이런 식으로 순서상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도 적어놔줘. 이런 걸 이제부터 쌤이 순서상 세트라고 알려줄 건데 자 이걸 기억합시다. 합의 법칙 언제 쓴다? 합의 법칙 언제 써?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 구하라고 하면 또는일 때야. 또는 이거 외우세요. 지금 빨리 외워. 합의 법칙 언제 쓴다고? 또는으로 연결될 때야. 그 다음에 고배 법칙은 사건 A와지 와. 근데 와라는 게 얘들아 여기다가 또 따로 뭐라 적냐면 그리고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말이 얘들아 또는이라는 단어와 그리고라는 단어가 달라. 이 둘이 뜻이 다른데 그건 좀 더 배우다 보면 이해가 더 될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것 정도만 기억해. 또는이랑 그리고는 다른 거야. 또는은 뭐야 얘들아? 선택을 할 수 있잖아. A나 B 중에 또는이면. 근데 그리고면 뭐야?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면 그 말 차이가 있어. 또는이면 뭐라고?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거야. 또는이면 얘 또는 얘야. 그리고면 얘도 돼야 되고 얘도 되고 둘 다 돼야 되는 상황일 때 그리고라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만 설명을 하면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고배 법칙은 선생님이랑 배울 때는 순서상이 만들어지면 곱한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가 만들어지면 곱한다고? 자 넘어가기 전에 이거 복습 다시 할게. 합의 법칙은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난 경우의 수 구하라고 할 때예요. 그러면 얘 경우의 수에 딱 얘 경우의 수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더해주면 돼. 근데 중복된 게 있으면 뭐 해줘야 돼? 빼줬어야 된다. 이거 알지? 그 다음에 고배 법칙은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 고배 법칙은 사건 A 그리고 사건 B가 그리고로 연결되면 곱한다라는 걸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얘가 더 중요해. 순서쌍이 만들어지면 곱한다라고 외우세요. 순서쌍이 만들어지면 곱한다. 다 외워지고 있니? 자, 여기 볼게. 이거 이해를 하고 적을게. 일단 여기 화면 보세요. 자, 마트에 과자가 5종류, 사탕이 3종류가 있어. 한 개만 사라고 있어. 한 개만. 그러면 과자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고 사탕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잖아. 그럼 이제 너희가 여기서 답을 5 더하기 3이라고 할지 5 곱하기 3으로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쌤이 한번 물어볼게. 지우한테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개만 사오라고 한 거야. 그럼 어떻게 살 거야? 더해야 된대요. 왜 더했어? 하나니까 더한다? 다시. 더했다라는 건 방금 우리가 배웠던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중에 무슨 법칙 쓴 거야? 합의 법칙 쓴 거지. 합의 법칙 언제 쓴다고 했어? 또는이지. 그럼 너희가 생각해봐, 얘들아. 마트에 가서 저기서 한 개를 사려고 하면 어떻게 살 거야? 아무거나? 그치? 맛있는 걸로 사? 뭐라고 설명해야겠어? 과자 중에서 하나 사야 되고 사탕 중에서도 하나 사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말로 설명을 해야 돼, 얘들아. 과자 중에 사탕도 사는 거야, 지금? 과자 또는 사탕 중에 사야 되잖아, 지금. 한 개만 사야 되기 때문에 과자 중에서 사거나 또는 사탕 중에서 하나 사야 되는 거잖아. 이미 이해돼? 방금 선생님 뭐라고 연결 지었어, 요원이? 또는이니까 그래서 더한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한 개를 사라고 하면은 과자 중 한 개 또는 사탕 중에 한 개 사야 되니까 또는이라서 더한다라는 거야. 알겠어? 이해되니? 자, 다시 한번. 합의 법칙은 사건 A 또는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얘의 경우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럼 고배 법칙은 언제 쓴다 했어, 지금? 순서쌍이 만들어질 때. 그지? 아니면 사건 A와 아니면 뭐 그리고 이고 다 똑같은 얘기야. 사건 A와 B가 일어난 경우의 수. 이럴 때 곱하는 거야. 자, 그럼 얘 얘기해보자, 얘들아. 사탕도 한 개, 과자도 한 개 사야 된대, 이번에. 과자가 5종류가 있고 사탕이 3종류 있었잖아. 지금은 더할까 곱할까 생각을 해보자. 뭐 할까? 곱해야 되는 거야. 왜 곱할까? 순서쌍이 만들어지는 거야. 어떤 순서쌍이냐면 과자를 선생님이 얘들아 1, 2, 3, 4, 5 과자가 5종류 있다고 할게. 사탕을 A, B, C라고 할게. 그럼 효원이 여기서 쌤이 과자를 1번을 샀어. 사탕을 뭐 사거나 뭐 살 거야? 이렇게 살 수도 있지. 1번하고 A 살 수도 있지. 1번 과자에 A 사탕. 그 다음에 1번 과자에 뭔 사탕? B 사탕 살 수도 있어. C 사탕 살 수도 있고. 이렇게가 유나 방금 쌤 몇 가지였어? 3가지지. 그러면은 승아 2번 과자 샀을 때 사탕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 2번 과자 사고 사탕은 뭐 사거나? A를 사서 이렇게 2랑 A 살 수도 있고 2랑 B 살 수도 있고 2랑 C를 살 수도 있지. 이렇게도 몇 가지 나왔니? 3개 나왔지. 근데 이걸 꼭 다 적어보면은 3하고 A 사고 3하고 B 사고 3하고 C 살 수도 있잖아. 이렇게도 3가지지. 근데 얘네가 이 4번일 때도 3개고 5번일 때도 다 3개씩 있을 거 아니야. 3을 몇 번 더해야 돼? 이렇게. 얘들아 더하기를 줄인 게 곱하기인 거 알아요? 더하기를 줄여놓은 게 곱하기야. 자, 이렇게 봐. 방금 봤다시피 효원이 이렇게
뭐가 만들어진다고 표현한다고? 순서상, 세트. 이렇게 한 세트, 두 세트, 이 세트 있잖아, 세트. 이게 세트가 만들어지면 얘들아 이 경우의 수를 곱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뭐 하는지 알겠니? 적어주세요. 자, 여기 CF하고 적자. 사건 A. 이 네모가 뭐면은 합의 법칙 쓰는 거야? 또는 아니면 뭐 거나 이런 식으로. 합의 법칙이라는 게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더하라는 거예요. 사건 A, 사건 B. 뭐로 연결되면 곱의 법칙 쓰는 거야? 와나 그리고나 뭐 이고나 동시에 얘들아 이런 말 나오면 곱의 법칙 쓰는데, 근데 이건 얘들아 책에는 이렇게 써 있고 선생님은 얘도 기억하는데 뭘 기억하라 했어? 곱의 법칙 언제 쓴다고? 그렇지. 순서상 이 세트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되면 이게 중요해. 얘들아 순서상이 만들어지면 곱의 법칙이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것도 당연히 기억은 해놔. 효원이 순서상이 뭔지 알겠어? 1하고 A, 1하고 B, 1하고 C 이런 식으로. 자, 또 예를 들어보자. 이제 상위 4개, 하위 5개가 있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위 1개, 하위 1개를 사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 이제 바로 대답이 나오지, 이런 거. 상위도 1개 사고 하위도 1개 사라고 하면 답이 20이야. 왜 20이야? 4랑 5를 곱한 거야. 그렇지. 곱의 법칙 썼는데 왜 곱의 법칙 쓴 거야? 순서상이 만들어져서. 그렇지. 왜 순서상이? 상위가 1, 2, 3, 4 상위가 있고 하위가 A, B, C, D가 있으면 1번 샀을 때 A, B 살 수도 있고 C 살 수도 있고 D 살 수도 있고 E 살 수도 있잖아. 2번 샀을 때도 A 살 수도 있고 B 살, 이렇게 다 효원이 다 몇 개씩 생기겠어 이게? 5개가 생기잖아. 2번 살 때도 3번 살 때도 5개. 그러니까 얘들아 5개를 4번 더하는데 더하기를 줄인 게 곱하기라고 했고 4 곱하기 5가 된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한 개만 사라고 한 거야. 상위가 4개, 하위가 5개인데 얘들아 쌤이 한 개만 사라고 한 거예요. 그럼 효원이 몇 가지일까 이때는? 9개야. 왜 9개야? 너가 딱 한 개 사려고 해봐. 뭐 사거나 뭐 사요? 상위를 사거나 또는 이잖아 얘들아. 또는 상위를 사거나 또는 하위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경우를 이번엔 더해야 된다라는 거지 지금. 다 알겠지? 적으시고. 자, 그럼 이거 봅시다. 이 두 개의 예시만 들고선 잠깐 쉽시다. A에서 얘들아 B로 가는 이 길이야, 길. A에서 B로 가는 길이 몇 가지야? 세 가지지. 위로 가거나 가운데로 가거나 아래로 가는 거. B에서 C로 가는 게 몇 가지야? 네 가지지. 그럼 한번 질문할게 봐. A에서 B로 가는 게 세 가지, B에서 C로 가는 게 네 가지지. 그럼 효원아, A에서 C로 가는 거 총 몇 가지일까? 그럼 3하고 4하고 더하거나 곱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것 같단 말이야 지금. 근데 뭐 할 것 같아 효원이? 맞춰봐. 뭐 할 것 같아? 더 할 것 같아? 자, 더하는 게 맞을까요? 곱하는 게 맞을까요? 곱하는 게 맞지. 왜냐면 효원아, A에서 C로 갈 때 이쪽을 가거나 이쪽을 가거나 이거 또는이야? 이쪽도 한 군데 가야 되고 이쪽도 한 군데 가야 되지. 그리고잖아. 그리고 이쪽도 한 군데 가고 그리고 이쪽도 한 군데 가지.
얘들아 또는으로 연결하면은 합치고 그리고면 곱하라 했잖아. 근데 그리고면 곱한다 보다도 더 중요한 거 언제 곱한다 했어? 곱의 법칙 언제 있어? 효원아 곱의 법칙 언제 있어? 순서쌍이 만들어지면. 근데 얘는 순서쌍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 1번, 2번, 3번 길이라고 하고 4, 5, 6, 7이라고 해봐. 그럼 효원이가 잠깐 생각해봐. 너 여기서 일로 갈 때 몇 번 길 갈 거야? 일단 아무거나 얘기하세요. 응?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몇 번 길 갈 거야? 2번 갔대.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몇 번 갈래? 5번 갈 수도 있고 또. 그럼 얘가 2에서 갔다 4 갔다가 5올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7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 순서쌍이 만들어지잖아 지금. 1번을 너가 타고 왔어. 1번 타고 왔다. 그 다음에 몇 번 갈 수도 있어? 6번 또 7번 아니면 5 아니면 그렇게 가는 걸 내가 여기다 쓸게. 1, 4 갔다. 아니면 1, 5를 갔다. 1, 6 갔다. 1, 7 갔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1번 가고 4번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되면 1번 갔다 5번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뭐가 만들어진다고? 순서쌍이 만들어지니까 얘 둘을 뭐 했어야 된다고? 곱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2가지 이해되니? 적어줘. 그러면 더하냐 곱하냐가 헷갈리면 순서쌍이 만들어지면 곱하고 또는이면 합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적으시고. 효원이 다시 곱의 법칙 쓰려면 언제 한다고? 그럼 너가 순간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순서쌍이 만들어질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순서쌍이 만들어지면 곱하고 아니면 더 또는이면 더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예시. 학생 A랑 B가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총 나올 수 있는 경우. 효원이 가위바위보 하면은 몇 가지에서 내야 돼? 3가지지. 그럼 A가 낼 수 있는 게 3가지고 B가 낼 수 있는 게 3가지야. 그치? 그럼 총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얘들아 3하고 3을 더해서 6일까 곱해서 9일까 생각을 해야 되거든? 효원이 다시 기회를 줄게. 더할 것 같아? 곱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이거 이해됐지? 곱하는 거? 왜 곱해야 돼요? 순서쌍이 만들어진다. 얘가 주먹을 냈을 때 B 학생이 주먹을 내거나 그죠? 가위를 내거나 아니면은 바를 내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그러면 얘가 이젠 가위 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일 거 아니야. 3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럼 3가지씩이 3번인데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하지 마시고 우리 순서쌍 만들어질 땐 곱하는 거야. 더하기 줄인 게 곱하기니까. 이해 다 됐니?